손대성입니다. 오늘은 LNF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LNF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LFP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소재주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안에서 가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호재로 보게 되면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LFP 신사업 진출이 있습니다. 다만 악재도 역시 공존을 하고 있는데 차입금 분담이라든가 혹은 BW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요. LFP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서도 주요 제품의 출하량 증가로서 2분기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LFP 양극재 신사업도 본격화되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손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 2분기에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2분기가 아니죠. 3분기겠죠. 3분기에 리튬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재고 평가 손실 분담금이 크게 완화가 되고요. 3분기 출하량 확대에 따른 가동률 회복, 그 다음에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매출 성장축도 구축한다는 전략인데 이미 SK온 등 글로벌 셀 업체와 함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LFP 양극재 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차 전지 안에서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봐요. 처음은 ESS 관련주들이 2차 전지 안에서 가장 빠르게 먼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주가도 미리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LFP 관련된 종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LG에너지 솔루션에 NCM이라고 하는 배터리 이거를 제외를 했죠. 수주를 안 줬습니다. 수주를 안 줬고 LFP를 줬어요. LFP를. 그래서 LFP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리튬 관련된 즉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 개가 모두 LNF에 공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LFP 양극재 신사업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LFP 양극재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게 되면 LNF는 지난 초에 LFP 양극화물질 생산 판매 업체 LFP에 2천억을 출자하게 되면서 LFP 신규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이 세 가지 모멘텀이 다 공존을 하고 있는 게 LN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게 되면 악재도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2분기까지 집행한 카펙스 투자 규모가 202억 원에 불과를 합니다. 전년 동기가 1218억이었죠. 그거 대비 83.4% 급감한 수준인데 지난해에는 4,859원의 카펙스 집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게 되면 연간 기준 1,000억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 투자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부담금이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랜 기간 동안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한 결과 누적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거는 악재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LFP 양극재 시장 진출을 위해서 3천억 규모의 투자를 앞두고 있다는 점인데 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BW 신주 인수권 부사채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9일 3천억 규모의 BW 발행을 계획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BW는 악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FP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조금만 더 올려보죠. 2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12만원, 그 다음에 KB에서는 9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삼성 역시 9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IM증권만 95,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흥국과 미래에셋 역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2026년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모든 2차전지의 주가는 2023년이 피크였고요. 그 다음에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3분기 대비해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 만큼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주봉입니다. 주봉. 2023년 상반기에 35만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상승 추세 전환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확인을 해봤을 때 여기서부터 또 다른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2023년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곳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겠죠. 이 저항은 위에서 봤던 주봉의 저항과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대세 상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흐름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하락하는 추세가 있기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됐다라고 하는 건 8만원까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달 9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이 아니면 9월 달이 되겠죠. 그러면 9월 달에 만약에 그때 BW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6만원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BW, LFP에 신사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경우는 이 8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6만원 매수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8만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호재와 악재가 공존을 하고 있으나 이 실적보다 먼저 앞서는 건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트가 먼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차전지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총 3개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를 포함을 해서
에코프로 BM, 이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는 실적이 계속 흑자가 유지가 됐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손실은 좀 날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 LFP 관련주 LNF까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마 2차 전지 쪽으로 손실이 나셨던 분들이나 혹은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 및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을 유지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2차 전지 분석을 다 해놨죠. 그 중에 실적 관련된 종목들 미리 다 선정을 해놨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NF에 대한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